선생님 하실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으면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그런 이 트라우마가 많은 이 세상이 참 살기가 참 어렵죠. 이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살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 이 트라우마가 만연한 곳에서 내가 그러면 결국은 소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 트라우마는 계속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역시, 아무리 이제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뭔가 긍정적인 거, 희망,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너무 거기에 들어가서 압도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 일들을 이제 그냥 바라보고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수용하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트라우마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제 되시죠. 문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거고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트라우마 치료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 나가세요? 저의 이제 접근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트라우마 치료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기는 문제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보를 그다음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시든지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정말 그런 트라우마 경험하고 이제 압도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만 제공받아도 정말 많이 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계속 이런 반응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거, 또 확신을 드리고, 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좋은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가 이런 큰일을 당하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다. 하나도 뭐 이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그게 제일 좀 치료 초반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뭘 만드는데 굉장히 앞장서 계시고, 제가 알기에 또 국가 과제로서도 이제 그런 여러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을 좀 개발하셔서 지금 퍼뜨리고 계신지를 한번 또 여쭙고 싶고요. 네. 한번 그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한 4년짜리 재난 치료와 평가에 대한 그런 연구 과제를 맡아서 지금 저희 동료들하고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라우마 치료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쉽게 우리 여러 정신 건강 전문 인력들이 배워서 좀 이렇게 양질의 치료를 조금 쉽게 배워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기법들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또 이제 테스트해서 좀 보급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관련된 어떤 그런 치료보다도 조금 더 쉽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또 어떤 평가 기술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애쓰셔서 이런 어떤 기반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됐으니 많은 분들이 사용해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트라우마 치료자의 능력이 좀 더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곧 올 테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트라우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 자신이 연구도 해야지, 뭐 진료도 해야지,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소진되거나 이런 말로 또 트라우마라는 치료 자체가 또 본인한테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어려운 병이 생겼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체적 질병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실패하고 나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 이제는 조금 더 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쉬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편해지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정신적으로 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트라우마 하는 분들 같은 동료들끼리 이제 잘 이렇게 좋은 이제 시간도 갖고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실 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이런 영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또 의미를 만들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 트라우마 치료자 또 스트레스 전문 치료자조차도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런 많은 일반 국민들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고 할 때, 힘든 일을 관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뭐 팁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주위에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활동, 취미.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라면은 뭐 사실은 뭐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근육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될 텐데 일단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미인데요. 취미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거 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조금 더 잘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취미 두 가지. 그러니까 운동과 취미 두 가지 많이 권유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막 매달려서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몸 움직이고 운동하고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취미 생활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했습니다. 그럼 김대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이게 헬스도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가서 이게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좀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 이제 수시로 틈나면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이렇게 활동해라, 취미 가져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마음을 두고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가께서도 막상 운동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놨다. 이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몸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위안이 되고 실제로 정말 그런 것들이 실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